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딱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고혈압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런 신호 없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몸의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고혈압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내 혈압이 얼마인지, 왜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입니다.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도 두통, 어지러움, 코피 같은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고혈압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기가 되면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가 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더욱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서도 무료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시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팔뚝형 혈압계를 선택하시고 측정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측정하시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더 큰 힘을 내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일을 하다 보면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커집니다. 이를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두꺼워진 심장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온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데 고혈압으로 인해 이 혈관이 손상을 받아 동맥 경화 및 협착을 유발하고 혁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응급 상황이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고혈압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뇌혈관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뇌출혈로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고혈압은 이 두 가지 모두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뇌출혈은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인데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한쪽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운전 중에 뇌출혈이 왔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야구 배트로 머리를 강하게 맞는 느낌이더군요. 뇌출혈은 사망률이 매우 높고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4시간 정도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치료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서로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신장은 혈압을 더욱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혈압은 눈의 망막 혈관도 손상시킵니다.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신경 조직으로 빛을 받아들여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망막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됩니다. 고혈압은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높은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심한 경우 괴사가 생겨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는 피떡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혈압약 복용을 미루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끊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과체중이었던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복용을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혹시 평생 먹게 될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약 복용을 미루는 동안 고혈압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증상이 없지만 심장,
뇌, 신장, 눈,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한번 손상된 장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뇌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투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약 한두 알로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투자입니다. 현대의 혈압약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듯 혈압약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혈압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의사의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약을 먹다 말다 하면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혈관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약 먹는 것을 깜빡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한번 건너뛰고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다음에 2배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반드시 약을 챙기시고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두고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과도한 운동, 심한 추위나 더위는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도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은 혈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를 내거나 심하게 흥분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 조절 상태뿐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심장, 신장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암과 검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다른 약을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소염 진통제, 감기약 등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인삼, 홍삼 같은 건강식품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술은 가능한 한 삼가시고 마시더라도 소량만 드세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은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덜 짠 것으로 드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소금 함량이 높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허브, 향신료 등을 활용하면 싱거운 맛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단,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을 드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요거트 등의 저지방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고기, 버터, 마가린, 튀김 음식 등은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을 5에서 10kg만 줄여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혈압이 5에서 10mmHg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 운동을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집안일 하기, 정원 가꾸기 등 일상생활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후에 시작하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원예 등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금연 후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술은 적당량이라면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하지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후, 목욕 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압약을 평소대로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지만 냉방이 강한 곳과 더운 곳을 자주 오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운 날에는 한낮에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그늘진 곳에서 쉬세요.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겨울은 특히 위험한 계절입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할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특히 목, 손,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세요. 새벽 운동은 가급적 피하고 해가 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도 조절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욕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욕실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해두세요. 겨울철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더욱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혈압이 180에 120mm Hg 이상으로 급격히 오르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한 두통,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불안감, 시야 장애, 의식 변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음. 이러한 증상은 뇌출혈, 심근경색, 급성 신부전 등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 통증이 팔, 어깨, 목, 턱으로 퍼지고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불안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여성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호흡곤란, 구역질 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심근경색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받을수록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려두세요. 복용하는 약 목록을 지갑에 넣어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냉장고에도 붙여두세요. 혼자 계실 때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독거 어르신의 경우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저희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당뇨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